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의 에피소드를 소중하게 여기라입니다. 아빠의 시각은 엄마와 다르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아이를 위로하며 화해를 해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빠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친구와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다른 친구랑 놀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아빠는 친구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의 시각은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사회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도 달라집니다. 보스턴 대학교 코텔처크 교수는 아빠가 양육에 많이 참여한 아이일수록 낯선 사람에게 맡겨졌을 때 불안감이 덜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의 경우 12개월 이전의 아기조차도 사물을 눈으로 쫓거나 물건을 잡는 등의 활동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아빠와 접촉이 없으면 나 이외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빠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아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큽니다. 영국에서 10여 명이 넘는 초보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 2달 동안 우울증 징후가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하였는데 300명이 우울증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약 3년 후 추적 조사를 해보니 우울증이 있는 아빠를 둔 아이들이 정서와 행동 문제를 보이는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는 3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이스턴 버지니아 의대 제임스 파울슨 교수는 아빠가 우울증인 경우 아이들의 언어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옥스퍼드대 자녀 양육연구소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인 아빠의 아이가 우울증과 충동성, 비행행동, 거짓말 등이 적고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의 언어 능력 역시 엄마보다 아빠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빠를 둔 아이의 언어 능력은 아주 발달한 반면 엄마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블라차드와 빌러의 연구에 의하면 아빠와 접촉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돼서 상위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빠와의 상호작용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뇌인 좌뇌 개발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에 아빠의 부재를 경험한 아이는 수리 영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성취 동기가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빠와 지냈던 경험은 아이에게 엄청난 지혜를 선물합니다. 책 또한 지혜의 매개체이지만 가상의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험은 상상 속의 것들을 꺼내 직접 몸으로 즐기고 맛보고 호흡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째, 쉽게 칭찬하고 즉시 칭찬하세요. 칭찬은 가장 위대한 양육 방법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정해준다는 만족감을 안겨줌으로써 꾸중이나 체벌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길러주게 됩니다. 우선 쉬운 칭찬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우리 딸 세수를 깨끗이 하니까 너무 예쁜데. 라는 식의. 당연히 그러려니 했던 사소한 일부터 하나하나 칭찬하는 것이 포인입니다. 나를 잡아 거창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던 나쁜 행동을 고쳤을 때, 방 청소를 했을 때처럼 사소한 행동에도 바로바로 칭찬을 해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둘째, 진심을 다해 놀아주세요. 주말에는 늘어지게 잠도 좀 자고 소파에서 뒹굴며 한가롭게 TV나 보고 싶은데 아이들은 책 읽어달라고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자거나 자전거를 타자고 합니다. 게다가 아빠가 만날 똑같은 것만 한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적극적이지 않고 만사 귀찮아하니 아이들이 더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아빠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노는 것을 귀찮아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놀아주어야 합니다. 셋째, 집안일을 돕게 하세요. 집안일은 아이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줍니다. 이때 집안일을 도왔다고 해서 돈이나 선물로 보상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빨래를 널거나 심부름을 했을 때 기특한 마음에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집안일은 아빠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안일은 내 일이고 가족 모두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외적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시킬 땐 자신이 귀찮은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목록과 플랜을 짜서 체계적으로 지시합니다. 매일 할 일, 주말에 할 일, 월말에 할 일 등 기간별로 할 일을 정하고 아이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너무 어렵거나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지구력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아빠에게도 지구력이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매일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일기를 매일 검사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루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고민도 알게 됩니다.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이는 고민합니다. 바로 그 고민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면 배려심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혼자 자라면 형제가 여러 명 있는 아이에 비해 배려심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때에 맞춰 밥을 주어야 하고 목욕을 시켜야 하며 아플 때는 보살펴 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아이에게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이도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특정 임무는 아이에게 단독으로 맡겨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거나 아플 때는 보살피는 등의 행동을 통해 관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기적으로 기록물을 만드세요. 매월 말에 가족회의를 열어 한 달간 일어났던 일 중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신문을 만들어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쭉 나열해보고 날짜별로 그것들을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매달 정리된 월본은 연말이 되면 총 12장 되고 그것을 모아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여 연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